जल्दी खा लिए हम क्या ही करें जल्दी जल्दी खा लिए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라크슌이라고 합니다. 요즘 인도 첸나이 상황은 말이 아니에요. 특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근처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프답니다. 이 가게는 1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시작한 작은 음식점이에요.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삼성 직원들이 매일 저녁 퇴근하고 와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가곤 했죠. 하지만 요즘엔 정말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게 문을 열고 바닥을 쓸고 닦는 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 일조차 하기 싫어질 정도예요. 문을 열면 텅 빈 의자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거든요. 벽에 걸린 시계만 똑딱거리고 그 소리에 제 한숨 소리가 섞여 울려 퍼진답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그게 다 최근에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면서부터예요. 한 달 전부터 직원들이 공장 앞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날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더군요. 시위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제는 밤낮으로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 공정한 대우를 원한다. 이런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려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그 사람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끝나서 예전처럼 손님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원래는 삼성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서 제 가게에 와서 술 한잔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거든요. 삼성 직원들이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가 바로 제 가게였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도 했어요. 어떤 날은 즐거워하며 승진 소식을 전하고 또 어떤 날은 한숨 쉬며 힘든 하루를 토로하곤 했죠. 그런 대화 속에서 저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시위 때문에 퇴근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회사 분위기도 좋지 않아 보여요. 술 한잔할 여유도 기분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점심 장사는 왜 안 하냐고요? 그게 말이죠. 삼성 직원들이 와서 다들 똑같이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삼성 공장 안에 있는 식당이 너무 맛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점심 장사를 집중적으로 해봤어요. 하지만 구내 식당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굳이 밖으로 나와서 밥을 먹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점심 장사는 가볍게 하고 저녁 장사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삼성 직원들이 제 가게에 올 때마다 항상 삼성 자랑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이에요. 매일같이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지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더라고요. 한 젊은 직원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회사에서 먹어요. 심지어 저녁을 안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포장해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다 공짜라고요. 또 다른 직원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건강도 챙겨줘요. 매년 종합건강검진을 해주고 체육관도 있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데다 심지어 요가 강사도 와서 수업을 해준다니까요. 그렇게 날마다 삼성 자랑을 들으니 솔직히 좀 질리더라고요. 어느 날은 참다 알아요. 알아요. 다 들었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저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아줌마가 도대체 뭘 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삼성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만 삼성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삼성에서 일해요. 그 말만 하면 그 사람들 입이 딱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마디도 못하고 밥만 먹다가 얼른 나가버리곤 했죠. 하지만 요즘은 그런 손님들조차 없어요. 파업하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시위를 하니까 술 먹으러 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답답해요. 요즘 제 가게에 오는 사람은 아들 아닐 뿐이에요. 매일 저녁 퇴근하고 8시쯤 가게에 와서 저녁을 먹어요. 한 번은 궁금해서 안일에게 물어봤어요. 삼성에서 밥이 그렇게 잘 나온다면서 왜 저녁도 안 먹고 여기 와서 먹는 거야? 그랬더니 안일이 삼성 밥이 맛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저한텐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울컥하긴 하더군요.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안일은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의젓해졌죠. 그런데 어느 날 안일이 평소에 오던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안 오더라고요. 항상 똑같은 시간에 오던 아들이 안 오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봤는데 받지를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시위 현장이 험악해진다는 소문도 있었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전화기를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벨소리가 울렸어요. 딸랑하는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들었죠. 하지만 저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안일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서 있었거든요. 특히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눈 주위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여기저기에 흙이 묻어 있었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안일, 무슨 일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안일은 애써 웃으면서 대답하더군요.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넘어졌어요. 하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단순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요. 저도 모르게 아들을 끌어안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서 울었어요. 안일은 저를 달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삼성 공장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출근하려는데 파업 주동자들이 저를 막아섰어요. 너도 같이 파업하고 시위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솔직하게 왜 파업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하고 싶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사람이 제 멱살을 잡더니 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합세해서 저를 둘러싸고 때리고 발로 찼어요. 안일의 이야기를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인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치고받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지만 같은 회사 동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일은 계속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파업 주동자들이 안일을 막아섰을 때의 상황, 그들의 위협적인 태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폭행까지 말이에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인 책임자가 재빨리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 책임자가 시위대에게 법적 대응을 언급하자 그들이 물러났다는 거죠. 안일은 그 한국인 책임자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더라고요. 덩치 큰 시위대 여럿을 상대로 혼자 침착하게 나서서 대처를 했다는 점에서 정말 남자가 봐도 멋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한국인 책임자에게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왜 벌어져야 했는지 분통이 터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너스레 떠는 안일의 등을 한 대 때리면서 저는 뭐가 좋다고 웃는 거냐고 말했어요.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면서 말이죠. 하지만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사실 안일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안일은 제 반응에 더 아픈 척을 하며 장난스럽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걱정이 되어 곧바로 구급함을 가지고 와 아들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겉보기에 심각해 보이는 상처는 없었지만 멍이 든 곳이 많아 보였죠. 연고를 바르면서 안일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파업은 왜 시작된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걸 묻자 안일은 웃음기를 싹 없애더니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공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우선 출퇴근 셔틀버스에 에어컨을 대폭 추가한다고 했대요. 지금은 5개 노선밖에 없는데 내년부터는 무려 108개 노선으로 늘린다는 거예요. 무더운 인도 날씨에 시원한 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다니 정말 다른 회사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위한 가족 행사도 연 4회에서 6회로 늘린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게는 2,000루피, 우리나라 돈으로 32,000원에 달하는 선물도 준다네요. 처음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노동자가 일하다 돌아가시면 그 가족에게 10만 루피, 한국 돈으로 16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점이 너무 든든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안일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모두가 정말 기뻐했대요. 직원들은 이런 세심한 배려야말로 삼성의 차별화된 점이라며 연신 칭찬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상황이 급변했대요. 갑자기 한 동료가 안일이 밥 먹고 있는 무리로 와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에 있는 삼성 직원들의 실제 근무 환경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동료는 로안이라는 동료인데
한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 해서 한국어를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고 하더군요. 안일이랑도 같이 다니는 친구였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한국어를 잘하는 거 알지 않냐면서 유튜브 영상 내용을 상세히 통역해 주었다더군요. 그 내용인즉 한국의 삼성 직원들은 인도 직원들보다 월급이 10배는 높고 복지 수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의료 혜택, 교육 지원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했대요. 안일은 그 자리에서 즉각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인도의 GDP 차이,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말이죠. 게다가 하는 일도 다르고 이미 충분히 인도 삼성 공장도 급여가 이미 지역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을 모르냐고 지적을 했대요. 하지만 안일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식판을 들고 일어나더니 안일을 외면한 채 자기네들끼리 밖으로 나갔다고 하더군요. 안일은 별일 있겠거니 하면서 일을 하러 다시 돌아간 거였고요. 그날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된 논의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대규모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했어요.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안일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우선 주 35시간 근무제를 요구했대요. 사실 제 입장에선 아들이 일하는 곳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다지 길지는 않은 근무 시간인데 더 줄이자니 도대체 일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직원이 사망하면 그 자녀를 의무적으로 고용해달라고 했대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아요. 회사가 자선단체도 아니고 능력과 상관없이 고용을 보장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가장 충격적인 건 월급 인상 요구였어요. 지금 월급이 35,000 루피, 한국 돈으로 약 56만 원 정도인데 이걸 2배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71,000 루피, 즉 1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달라고 한 거죠.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삼성 직원들은 저희 지역 평균의 2배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터무니없는 요구인 거죠. 안일 말로는 이런 조건들이 한국에 있는 삼성 직원들도 받지 못하는 혜택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안일도 이런 요구 사항들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잘한다던 로안이라는 동료가 이런 조건들을 안일한테 내세우면서 같이 파업에 참여하라고 했다던데 이해가 가지 않던 안일은 그냥 무시했고 그러다가 이 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로안이라는 동료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던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변해버려서 씁쓸해하더라고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일 출근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안일은 씩씩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으라며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죠. 게다가 한국인 책임자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안일은 예정대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중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단골 손님이었던 김한준이라는 한국인 청년이었죠. 한준 씨는 다른 외국인이나 인도인과 다르게 항상 가게에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던 손님이었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기도 하면서 다 먹고 나면은 항상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죠. 이번에도 오자마자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랫동안 오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제가 만든 음식이 그리워 참을 수 없어서 왔다고 농담을 던지면서 안부를 묻더라고요. 한준 씨의 모습을 보니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준 씨에게 아들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웃음 띤 얼굴로 대화를 나누던 한준 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묵묵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준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에 돌아온 안일의 모습은 전날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 온몸의 상처들이 깨끗이 치료된 흔적이 보였죠. 또 믿기 힘든 모습을 하고 돌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안일이 점심을 먹고 오자마자 그 한국인 책임자가 안일을 불렀다더군요. 그러고서는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어제 다친 곳이 어디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안일은 한참을 고민하다 어디가 다쳤고 얼마나 아팠는지 말했고 그 책임자는 왜 제때 바로 말하지 않았냐며 꾸짖더니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군요. 사실 전날 그 책임자가 안일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안일은 아픈 정도를 최대한 숨겼대요. 이전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일을 못할 것처럼 보이자 바로 해고당했던 경험 때문에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해고될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국인 책임자는 전에 다니던 회사와는 전혀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안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안일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답니다. 안일은 이 한국인 책임자 덕분에 정말 회사 다니는 맛이 난다고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다녔던 어떤 회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원을 배려해 준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삼성이라는 회사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군요. 안일이 이런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죠. 다행히 그 이후로 안일은 일을 잘 다니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갑자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누가 왔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안일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단골 한준 씨와 함께 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한국인이 바로 안일이 일하는 삼성 공장의 책임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일이 매일 노래를 부르던 그 한국인 책임자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젊어 보여서 책임자라는 직책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준 씨가 책임자라는 걸 알게 되니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젊고 똑똑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한준 씨는 제게 고개 숙여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회사에 믿고 맡겨준 아들을 이렇게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이죠.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준 것에 제가 감사해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준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잠시 잊고 있었던 삼성 공장의 파업 사태에 대해 인도 총리가 진지하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솔직히 파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총리까지 심각한 사안으로 뉴스에 내보내는 경우는 본 적이 없었는데 확실히 이 사태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거리가 소란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무슨 일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얼마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시위대를 싹 다 구금시키고 있다더라고요. 여기저기서 고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덩달아 저도 가슴이 쿵쾅댔죠. 그때 제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확인도 하지 않고 황급히 전화를 받았죠. 그렇게 전화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일도 경찰서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착한 제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이미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허리에 앞치마를 메고 있든 말든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쉼없이 경찰서로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안일 걱정에 그런 것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복잡한 경찰서 내부를 정신없이 헤매다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건 바로 한준 씨였습니다. 한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다가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준 씨의 설명에 따르면 현장에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안일을 폭행했던 그 로안이 자신의 구금에 불만을 품고 거짓 진술을 했다는 거였죠. 안일도 시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안일도 함께 연행된 거였죠. 한준 씨도 이 소식을 듣고 안일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경찰서로 왔다고 했습니다. 한준 씨는 증거를 가져왔다며 서류 뭉치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는 며칠 전 안일을 병원에 데려갔을 때의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있어 확실한 알리바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한준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증거를 확인한 후에는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결국 한준 씨 덕분에 안일의 무고함이 증명되었고 그렇게 안일은 풀려날 수 있었죠. 반면 거짓 진술을 한 로아는 더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파업 가담 혐의에 더해 허위 진술 혐의까지 추가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거라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산업분쟁법 위반의 폭행죄까지 적용되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안일이 풀려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안일을 꼭 끌어안는데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일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준 한준 씨에 대해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한준 씨의 빠른 대처가 아니었다면 자신도 시위대와 함께 구속될 뻔했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파업을 하는 사람들도 100명 넘게 구금되고 있고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안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저녁 가게에 들러 식사를 하면서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어졌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안일이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더군요. 안일이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목소리로 최근 회사 내부에서 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삼성 본사에서 인도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였죠.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성 공장은 이 지역 경제의 중심축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만약 공장이 떠난다면 안일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도 가게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안일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일을 위로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저 역시 이 상황이 두렵고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준 씨가 다시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준 씨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이더군요. 음식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한준 씨는 한동안 말없이 테이블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참을 망설이던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결국 한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인도에서 철수할 것이냐고 말이에요. 한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본사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준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더군요. 한준 씨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죠. 솔직히 저런 소문이 들려도 괜찮겠거니 하면서 지금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노력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군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직접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인도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무리한 요구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인도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인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큰 손해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여러분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디 인도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에 있는 삼성 공장을 철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